부자들의 서재에는 반드시 이 책이 꽂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돈을 벌려면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잖아요. 유튜브 원고를 쓰든 상세 페이지를 쓰든 프리젠테이션을 하든 영업을 하든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착 달라붙게 만드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10년 전쯤 제 지인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서운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1분 뒤로 영상을 넘겨주세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지훈이라는 동기가 있었어요. 걔가 구매팀이라 출장을 자주 다녔었는데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거래처랑 미팅을 마치고 KTX 시간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서 근처 술집에 들어갔대요. 맥주 한 병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 2분 중 한 분이 지훈이한테 다가와서 괜찮으시면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래요. 걔가 솔로였고 2분 다 진짜 예뻐서 그렇게 하자고 했대요. 여자분들이 합석을 하고 난 뒤에 하이볼을 한 잔씩 시켜서 먹었는데 그게 지훈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훈이는 호텔 욕조 안에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차 있었대요. 여기가 어딘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욕조 옆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는데 쪽지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움직이지 말 것, 119에 전화하세요. 지훈이가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자기 상황, 어제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고 눈 떠보니 욕실 욕조에 들어와 있고 얼음이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 119 교환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등 뒤로 손을 뻗어보세요. 천천히요. 혹시 허리에 튜브가 튀어나와 있나요? 지훈이가 등 뒤로 손을 돌렸는데 진짜 튜브가 만져졌대요. 119에서 말하길 놀라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어젯밤 신장을 도둑 맞으신 겁니다. 요즘 부산에 장기 절도 조직이 활동 중인데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그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구급대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거의 완벽하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도시 괴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들이라면 꼭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괴담이에요. 제가 이 괴담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조금 각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요, 이 이야기 안에 스틱에서 말하는 6가지 원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잠시만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요소는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입니다. 단순성, 1분짜리 짧은 이야기였죠. 의외성, 결말이 충격적이에요. 구체성, 얼음이 가득 찬 욕조, 허리에서 나온 튜브, 생생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신뢰성, 실제 제 회사 동기 이야기라고 하면서 신뢰성을 높였죠. 감성, 공포와 혐오감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스토리,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 6가지 요소의 첫 글자를 따면 석세스입니다. 6가지 요소가 모두 담겼을 때 설득에 성공한다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가지 요소에 관해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단순성을 보겠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유명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만일 당신이 법정에서 10가지 주장을 펼친다면 설사 그 10가지 주장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들은 그중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의 핵심을 발굴하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명수가 되어야 한다. 무자비할 정도로 격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한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최장기간 CEO를 맡았던 허브 켈러어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항공사를 운영하는 비결을 딱 3초 만에 설명해 주리다. 우리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요. 이 점만 명심하면 당신도 나 못지않게 우리 회사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을 거요. 예를 하나 들어주겠소. 마케팅 부서 직원이 당신을 찾아와서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객기 승객들이 비행 중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요. 그때까지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간식거리는 땅콩뿐이었는데 그 직원은 치킨 샐러드를 메뉴에 포함시키면 승객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소. 자, 그럼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요. 이복에 치킨 샐러드를 추가해도 우리 회사가 가장 저렴한 항공사로 남을 수 있을까? 가장 저렴한 항공사라는 우리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그 빌어먹을 치킨 샐러드는 필요가 없네. 지휘관으로서 켈러의 의도는 명백하다. 우리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다.
이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지만 지난 30년 동안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이끌어왔다. 단순해지라는 건 정보의 수준을 낮춘다거나 요약문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순하다는 건 쉬운 말만 골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단순의 정확한 개념은 핵심을 찾으라는 의미다. 훌륭하게 설계된 단순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 경고 하나. 이 책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언젠가 당신은 이 책의 6가지 원칙 중 하나인 단순성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동의어 사전이 단순의 의미를 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만든다. 간단하게 줄인다. 짧은 문장과 쉬운 단어 등 다양한 연상작용이 딸려온다. 그러면 안 된다. 단순한 메시지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핵심과 간결함의 결합이다. 착 달라붙는 메시지의 첫 번째 원칙, 단순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저는 멘탈 코치고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 8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기둥은 강점, 목표, 믿음, 감정, 신체, 실력, 환경, 관계입니다. 벌써 복잡하죠? 멘탈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 밑으로 너무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저의 멘탈 코칭 구성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만 놓고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선 제 채널에 뚜렷한 색깔이 없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메시지만 전하는 다른 채널에 비해 기억이 강하게 남지 않겠죠. 차라리 8가지 기둥 중 하나의 기둥만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는 게 단순성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두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외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관심을 유지시킬 것인가? 해결책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트리는 것이다. 직관에 반하는 결론을 내세워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그들의 허를 찔러 긴장감을 높이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나 놀라움이라는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람들의 지식에 구조적인 공백을 열어주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 빈틈을 채워줘라. 이륙 전 모든 여객기의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고 기압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좌석을 구명보트처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말이다. 이렇게 비행기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썩 괜찮은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의사소통은 없다. 승무원은 사실 승객들에게 관심이 없고 승무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승객도 거의 없다. 따분한 설명을 듣느니 차라리 앞에 꽂혀있는 잡지를 뒤적거리는 편이 낫다. 승객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캐런 우드라는 승무원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유쾌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승객들을 사로잡은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자.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잠시만 제게 주목해주세요. 우리 항공사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안전 설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먼저 1965년 이후로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안전띠를 채우려면 한쪽 끝에 달린 평평한 금속을 다른 한쪽 버클 안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안전띠를 풀고 싶을 때에는 버클을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띠를 잡아 당기십시오. 애인과 헤어지는 방법에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이 비행기에서 나가는 방법은 단 6가지 뿐입니다. 앞쪽에 있는 2개의 출입구와 양쪽 날개에 달린 2개의 비상 창문, 그리고 뒤쪽에 있는 2개의 출입구입니다. 각 비상 탈출구의 정확한 위치는 승객 여러분의 머리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복도 양쪽에 설치된 하얗고 붉은 디스코 조명을 따라가시면 금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올려다보신 거 맞죠? 승객들이 우드의 우스꽝스러운 안내의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설명을 끝마치자마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비행기 안전수칙 설명으로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 첫 번째 난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관심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캐런 우드는 해내지 않았던가. 그녀는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그것을 해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패턴을 파괴하는 것이다.
놀라움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의외성은 정말 잘 먹힙니다. 제 영상 중에 조회수 말고 클릭률이 제일 높았던 영상은 이겁니다. 아이폰 한 대를 10억에 판 남자. 그리고 이 영상도 클릭률이 꽤 높았어요. 제발 공부하기 전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이 둘 다 의외성을 담고 있죠. 내용이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영상 끝에 두 영상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세 번째 원칙은 구체성입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질적 행위와 감각적 정보의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곤 한다. 사명선언문, 전략, 비전 등의 말은 되게 애매모호하고 허황되며 아무런 의미도 담겨있지 않다. 착 달라붙는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실험이 있다. 연구자는 실험에 참가한 두 무리의 사람들에게 각각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역할을 주었다. 두드리는 사람은 생일 축하 노래나 미국 국가와 같은 누구나 알고 있는 25곡의 노래가 적힌 목록을 받았는데 그들의 임무는 목록에 적힌 노래 가운데 하나를 골라 노래의 리듬에 맞춰 테이블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듣는 사람은 두드리는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노래의 제목을 맞춰야 한다.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노래였는지 맞출 수 있었을까? 듣는 사람들은 그중 겨우 2.5%밖에 맞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실험 결과가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었다. 듣는 사람이 노래의 제목을 예측하기 전에 연구자는 두드리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정답을 맞힐 확률을 짐작해보라고 했다. 그들의 대답은 50%였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두드리는 사람은 테이블을 두드릴 때 머릿속에서 노랫소리를 듣는다. 어디 한번 직접 해보라.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머릿속에 익숙한 선율이 흐르지 않는가?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딱딱 소리일 뿐이다. 일단 노래 제목을 알게 되면 두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테이블을 두드릴 때 그들은 맞은편에 앉은 듣는 사람이 음악이 아닌 단순하고 단절된 몇 개의 타격음밖에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다. 지식의 저주에 빠진 전문가들은 스스로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라 사업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업화하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시큰둥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전 의기소침해지죠. 그렇다고 그 아이디어가 별로였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 아이디어는 이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거나 몇 년 뒤에 세상에 나와서 큰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결국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뜻인데 왜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시큰둥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대충 했던 거죠. 당연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고 허술해 보이고 수익성이 없어 보였겠죠.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또는 설득할 때 우리는 항상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네 번째 원칙은 신뢰성입니다. 책에선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크게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권위 반권위. 두 번째, 세부사항 묘사. 세 번째, 통계 수치를 인간적 척도로 변환하기. 네 번째, 시나트라 테스트. 다섯 번째, 검증 가능한 신용. 이 중에서 시나트라 테스트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시나트라는 뉴욕을 부른 미국의 가수인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온대요. 거기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으리. 시나트라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권위를 가질 만한 자리에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백악관의 출장 뷔페 일을 따냈다면 어떤 출장 뷔페 계약도 따낼 수 있겠죠.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어필하면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할 때 상세 페이지에 꼭 들어가는 문구가 있잖아요. 어떤 기관에서 인증한 1만 명이 선택한 크라우드 펀딩 500% 달성한 5천 명의 후기가 검증한 이런 문구 익숙하시죠? 그래서 저도 제 코칭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자주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선택한 코칭 프로그램.
또는 8년에 걸쳐 완성해온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신뢰성 원칙에서는 제가 시나트라 테스트 하나만 다뤘는데 나머지 4개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틱의 6가지 원칙 중 이 신뢰성 파트가 가장 도움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원칙을 보겠습니다.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5번째 원칙은 감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에 $30면 말라위에 사는 작은 소녀 로키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였다면 어땠을까? 말라위에 사는 작은 소녀 로키아의 후원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로키아의 사진을 상상해보세요. 작년에 당신은 로키아와 3번이나 편지를 주고받았고 로키아가 책 읽기를 좋아하며 남동생 때문에 귀찮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키아는 내년에 축구팀에 들어가길 고대하고 있지요. 강력한 메시지란 이런 것이다. 저는요, 오랫동안 인도에 사는 사르카르라는 아이를 후원했어요.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구걸하는 사람들을 저는 잘 돕지 않는데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이 아이는 거의 10년 가까이 꾸준히 도왔습니다. 어떤 게 제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당시 복지재단에서 이 책에 나오는 방식을 똑같이 썼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후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1대1 매칭을 통해서 아이를 후원하는 방식이요. 사르카르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사르카르가 쓴 그림 편지도 보내줬어요. 제 감정을 계속 움직였죠. 아마 그 복지재단에서 이 책을 읽고 적용한 게 아닐까 합니다. 책이 정말 돈을 벌어다 주죠. 자, 이제 마지막 원칙을 보겠습니다.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마지막 6번째 원칙은 스토리입니다. 메시지는 스토리 형식이어야 좋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책을 읽어드리는 대신 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테드에 나온 고 켄 로빈슨의 2006년 강연 영상입니다. 학교가 창의성을 죽이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요. 스토리가 무려 35%를 차지합니다. 통계 자료는 딱 한 번 아주 짧게 언급해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테드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난 뒤부터 코칭 자료를 만들거나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더 많이 넣을까를 1번으로 고민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칙,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 위에 붙여두시고 바로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너게임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